안녕하십니까, 소식.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언론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왜 전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표준전과, 동아전과, 전과 찾듯이 박 의원님을 찾던데 그만큼 경륜이 있으시고 통찰력 뛰어나시고 친절하시고 그래서 그러겠죠. 그냥 저한테 물른 거죠. 그러나 생존한 정치구단은 제가 유일합니다. 모든 문제 다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한 3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문제 관련한 거고요.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그리고 또 정계 개편 뭐 이런 정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네요. 먼저 인사 실패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2명이 낙마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후보들은 청와대는 일단 그냥 갈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는지 진단부터 좀 해주시죠. 저는 우선 문재인 정부가 자기 편만 쓰려고 그래요. 좀 인사의 풀을 넓게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사실 7분의 장관들은 처음으로 좌파 세력이라고 우파에서 비난하는 시민단체 출신이 없어요. 그리고 친문이 없어요. 비교적 전문가인데 참 잘 됐다 했는데 역시 검증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꼽는 사람이 박영선 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2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인싸, 아우싸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2사람 살리려고 희생양으로 속장으로 이렇게 처리했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그분들이야 인싸겠죠. 핵인싸까지는 아니죠.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 장관이 농민을 이해해야 됩니다.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산자부 장관은 기업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요. 박영선 장관은 저와 박남매입니다. 왜 박남매라고 부릅니까? 둘이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항상 공조를 하면서 좀 아픈 일을 많이 했죠. 9명을 낙마시키는데도 함께했고 모든 상임위에서 모든 언행을 함께했기 때문에 박남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개인적 인연을 떠나서 누구보다도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MBC 경제부장 했잖아요.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또 이번에 특별히 걸린 것도 없어요. 이 2분은 꼭 장관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한국당에서 처음에는 7명을 전부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7명 다 임명하라는 거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2분이 자퇴 혹은 지명 처리를 해서 낙마를 하니까 또 5분은 박영선, 김현철은 절대 안 되고 3분에 대해서는 부적격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해서 5분 전부 문재인 대통령이요 임명하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발목 잡으면 안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박 의원께서는 그 2사람은 장관감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일단 낙마한 2사람 놓고는 청와대에서 과연 검증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검증으로도 한계가 있다. 청문회 또 언론 검증 이런 게 최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청와대 책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5년간 검증을 해봤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때는 국정원이나 기무사나 경찰청, 국세청 전 정부의 사정
정보기관에서 모든 정보를 받아가지고 검증을 하니까 예. 금세 검증이 돼요. 예. 그래도 잘못이 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한 일을 안 합니다. 국정원에서도 경찰청에서도 기무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검증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의 허점은 반드시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봅니다.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수석 그리고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책임 있다고 보십니까? 있죠. 그래서 저는 차제에 예. 인사수석이 인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검증은 민정수석이 하는데 예. 인사를 잘못해가지고 검증도 잘못했다고 하면은 저는 인사수석은 이번에 책임져주는 것이 예. 좋은 일이다라고. 조국 수석은 물론 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은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또 자치경찰제, 사법개혁 이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더라도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조국 수석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두 사람 다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국 수석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인사수석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해야 된다. 될 일도 있지만은 예. 인사의 실패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책임지는 것이 좋다. 인사의 실패입니까? 검증의 실패입니까? 인사의 실패죠. 왜 그렇게 좁게 그러한 사람들만 뽑아왔느냐. 예. 그런 것도 있겠죠.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인력 풀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인재 풀을 너무 협소하게 가져가는 데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백운기 국장 같은 이런 훌륭한 분을 좀 폭넓게 썼으면 좋죠. 예. 저도 훌륭하지 저는 않습니까? 여기서 폭넓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혹시 청문회 나가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 그건 모르죠. 예. 지난번에 총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그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예. 아니 때는 저는- 굴뚝에 연기가 났습니까? 요즘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여쭤봤고요. 지난번에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동영상 얘기가 나왔을 때 박 의원께서도 그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가 맨 먼저 보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게 된 겁니까? 저는 2013년 초 예. 경찰 고위 간부가 그것을 주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으니 법사위에서 좀 터뜨려달라라고 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일리가 있는 게요. 지금 자꾸 이 한국당에서는 2013년 3월 19일 경찰이 내사를 착수할 때 김학의 동영상을 확보했다. 예. 이렇게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2012년 11월 달에 피해자 권모 여인이 윤중천 씨 건설업자를 서초경찰서에 고발을 하면서 약먹여서 성폭행을 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했다. 예. 이런 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곧 2013년 1월 초에 시사저널에서 경찰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동영상 존재를 확인하고 취재를 해서 70일간 취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13일 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 3월 11일 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했는데요. 예. 3월 14일 TV조선에서 최초 보도로 사회지도층 성접대 피해 여성 고소로 불거져 실명은 아니지만 예. 보도를 했어요. 예. 그 후 3월 20일 날 채널A에서 최초로 단독이라고 하면서 경찰 성접대 동영상 확보 출국 금지 요청서에 법무차관 실명을 김학이라고 박였어요. 그런다고 하면은
3월 19일 날 처음 알았다라고 하는 한국당 전 민정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무능했거나 예.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직무유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 우리 백 국장도 그때 뭐 기자에 계셨지만은 이미 2013년 1, 2월 달에는 그러한 테프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회자를 했어요. 예. 그리고 김학의 차관의 아버님이 박정희 대통령과 막연한 관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령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시킨다. 예. 또는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 예. 라고 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도니까 3월 15일 날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으로 시킵니다. 이때도 청와대 경찰에서 보고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한 동영상을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 하면서 꼽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법사위에서 농담으로 황교안 장관에게 차관 결재를 받지 않느냐라고 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일이다. 박지원이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웃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제가 예. 타임테이블 일정표를 쫙 하잖아요. 네. 의심나면은 제가 이때 보도된 기사들 다 보내드릴게요. 예. 그러면 두 가지만 좀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임명한 것은 김학의 전 차관의 아버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친분으로 그렇게 밀어붙였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3월 14일 날 TV조선에서 이러한 보도가 있은 다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5일 김학의 차관을 법무부 차관으로 보냅니다. 예. 이때 예. 김기용 경찰청장은 예. 사표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경찰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3월 19일 경찰이 내사할 때 처음으로 동영상을 확보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CD 동영상을 보여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에게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이게 사실이 밝혀지니까 나는 3월 13일 국회에 간 기억이 없다. 예. 그리고 대변인은 박영선 장관 후보자를 마치 정신 이상자처럼 하면서 3월 16일 이전 국회에 간 적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는 메모를 아주 꼼꼼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의 수첩을 찾았어요. 찾아서 보니까는 이렇게 3월 13일 5시 15분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기조실장이 저를 방문했어요. 예. 이걸 이제 박영선 일정을 보니까 3월 13일 저보다 앞서서 네. 4시 40분 박영선 위원장을 황교안 장관이 방문했고 네. 또 그보다 앞서서 3시 50분에 박병석 국회 부의장을 방문한 기록이 나와버려요. 예. 셋 다. 그러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황교안 대표도 그때 당시 일정표가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챙겨봤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철저한 검사 출신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저도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 자료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녹취를 봤을 때는 안 만났다는 얘기보다는 내가 동영상을 봤다고 택도 없는 소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아니요. 봐서. 국회를 안 왔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박영선 위원장이
저는 안 봤죠. 예. 박영선 위원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그때 이제 기억을 하니까 예. 황교안 법무부 장관한테 그 CD를 보여줬다. 그런데 보여준 것은 그 동영상 그 그림을 보여준 게 아니고 예. 보여줄 수 없어요. 어떻게 난잡하든지. 예. 그리고 그 CD를 그러니까 가르쳐 CD 내용을 보여준 게 아니고 이게 CD인데 이렇게 보여줬다는 여기에 거죠. 김학의 차관이 이렇게 나온다. 나오니까 안 된다 예. 하는 얘기를 전했더니 저한테 전화가 와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얼굴이 빨개지더라. 거기까지는 기억하는데 저는 뭐 이 문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황교안 장관도 처음에는 예. 저희들이 듣기로는 김학의 차관이 오는 것을 반대했어요. 자기 고등학교 1년 선배이고 예. 대통령이 찍어 누르니까 우리가 그런 농담했다니까요. 장관이 차관 결재 맡겠다 예. 했는데 그 후 이러한 사실을 알고 15일 날 김학의 차관이 임명됐는데 김기용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19일 날 경찰이 내수를 착수해서 김학의 동영상을 확보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3월 20일 날 실명으로 발표를 하고 예. 3월 21일 경찰에서 출국 금지 요청을 하니까 김학의 차관이 사표를 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예. 또 그 후 두 번의 검찰 수사에 무혐의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하는 것은 수사단에서 밝힐 예. 일이지 저한테 물으면 저는 몰라요. 알겠습니다. 너무 난잡해서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보셨을 때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까? 왜냐하면요. 그 동영상도 있지만은 예. 녹음 테이프가 있고 또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죠. 그 사진도 공개 못 해요. 예.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왜요? 그때 이제 김학의 차관이 그렇게 차관으로 물러나니까 우리는 만약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으로 오면은 박영선 의원과 함께 이걸 인사청문회에서 떠들여 가지고 낙마를 시키자라고 예. 했는데 물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한테는 칼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정계 개편 관련 부분은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지금 정당 구도로 선거 치를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굉장히 희박할 겁니다. 많이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은 보수 세력이 뭉치고 있다고 하면 예. 우리 진보 세력도 뭉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남북 관계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아무튼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굉장히 바라고 예.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저 하나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그분의 햇볕 정책을 가장 계승 실천하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지금 현재는 많이 돕고 있지만은 경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척 어려울 겁니다. 말씀 주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들어가는데 이제 조언을 하셨던데요. 신속하고 잔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혹시 그런 점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착해가지고 네. 어떤 결정이나 그 잔인한 일을 못 하더라고요. 만약 이번에 김의겸 참 예. 가신 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러한 일이 났을 때 과거처럼 몇 날 며칠을 견뎠으면은 엄청나게 악화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 날 딱 정리를 하는 거 보면은 예. 결단력이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되게 우리 동양의 미덕,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러간 사람한테는 죽은 사람한테는 칼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2년간은 전직 대통령한테 칼을 대서 현직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지만은 제가 역대 정권을 보면은 3년째가 되면 예. 현직 대통령한테 칼을 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무슨 잘못이 있으면 신속하게 빨리 예. 잘라내는 그런 지혜를 가져라.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충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신호가 옵니까? 아, 이거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언론 보도를 보거나 예. 제가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본인이 이제 아예 구단이라고 해 주시니까 제가 편합니다. 아니요. 남들이 그럽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